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할 교재 육명파워이용 고등수학 상의 저자 이주엽이고요. 바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이제 2단원, 방정식과 분식의 첫 번째 단원, 복수수 단원이고요. 문제는 309번부터 397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은 1번부터 10까지 딱 10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내용부터 보고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내용, 복소수라고 나오는데, 이제 복소수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번, 호수 단위, i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로 나타내고, 이것을 호수 단위라고 한다. 즉,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는 루트로 표현하면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 범위에서 제곱해서 그 결과가 음수되는 거. 실수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적도 없고요. 당연히 없으니까. 자, 제곱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를 제곱해도 또는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그 결과는 무조건 양수죠. 양수. 실수 범위에서는 제곱하면 다 양수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지. 왜 다 제곱하면 양수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호수예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그래서 호수는 실수 범위에서 없는 이제 수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범위가 따로 있죠. 그래서 실수와 호수는 서로 각자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다? i입니다. i. 호수는 무조건 i를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i가 뭐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가장 기본 단위. 원래 수의 가장 기본은 1이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i라고 합니다. 그래서 i 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참고로 왜 i냐면 호수가 영어로 하면 imaginary number, 가상의 수라는 뜻이거든요. imaginary가 가상이라는 뜻인데 그거의 첫 글자가 i이기 때문에 i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제곱 마이너스 1. 다시 얘기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루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루트가 뭡니까? 제곱했을 때 루트 안에 값이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i는 뭐다? 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i라는 뜻입니다. 루트 개념 알죠? 제곱했을 때 이 안에 값이 된다는 게 루트인데 안에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겠네? 해서 그게 바로 누구다? i. 호수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호수 단위, i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복소수. 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i 꼴의 수를 복소수라고 부른다. 복소수. 그리고 이때 a, 앞에 a를 실수 부분, 그다음 뒤에 i 앞에 있는 b를 호수 부분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복소수는 무슨 말이냐면, 복소수는 쉽게 얘기해서 자, 실수 플러스 호수 형태로 나타내는 값들을 복소수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실수는 말 그대로 실수를 쓰면 되는데 호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 호수의 방금 전에 배웠죠? 호수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다? i다. 그래서 호수 부분은 i를 써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앞에 i가 없는 부분은 실수 부분, i가 있는 부분의 숫자 b를 호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i까지 포함하지 않아. i를 빼고 i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수를 호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거 자체는 뭐라 부를 수 있다? 복소수고, 이게 i가 살아있으면 호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호수. 자, 그리고 이때 실수 부분은 이걸 제끼고 이 i만 있는 부분을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순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순호수. 순수하게 호수만 있다. 즉 실수 부분이 없이 i만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순호수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bi를 순호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밑에 복소수 보면 복소수는 a 플러스 bi 부분이고요. 이때
앞에 있는 A 부분은 실수. 만약에 뭐가 B가 0되면 뒤에 I 부분이 B가 0되면 I가 없어지니까 A만 남은 걸 실수라고 부르고요. 호수는 I가 살아있으면 호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I가 살아있는 경우에서도 순호수, 누가? 이 실수 부분에 I가 없으면, 즉 BI만 있으면 그걸 순호수라고 부르고요. 순호수가 아닌 호수라는 건 뭐다?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 이때는 순호수가 아닌 그냥 호수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복소수 모양 자체가 결과적으로 뭐다? 실수와 호수를 다 나타낼 수 있는 형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호수 부분이 0이 되면은 실수. 만약에 호수 부분이 0이 아니면은 호수라 부를 수 있고. 근데 이때 호수라 부르는 상태에서도 앞에 실수 부분이 없으면 순호수. 만약에 실수 호수가 다 살아있으면 순호수가 아닌 호수. 이게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수의 개념.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수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호수라는 걸 또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내용 마저 얘기를 하면, 자, 세 번째 내용.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 복소수. 자, A, B, C, D가 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자, 왼쪽에는 A 플러스 BI, 오른쪽에는 C 플러스 DI가 있는데 두 녀석이 같다. 자, 두 복소수가 같다는 얘기는 당연히 실수는 누구끼리? 실수끼리. 즉, A는 C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수 부분은 호수끼리. 즉, BI랑 DI랑 같다. 즉, B랑 D가 같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만, 아, 두 복소수는 같은 거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당연히 같은 부류끼리 같아야지. 실수는 실수끼리, 호수는 호수끼리 같아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소수가 0이다. 자, 복소수가 0이란 거는 실수 부분도 뭐고, 실수 부분도 0이고, 그 다음에 호수 부분, BI도 뭐다? 0이 돼야만, 0 더하기 0 해서 0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켈레 복소수. 자, 이것도 이제 복소수 간에 얘기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복소수 A 플러스 BI 형태에서 호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 호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 A 빼기 BI를, 이 원래 제일 처음 복소수 A 플러스 BI의 무슨 복소수? 켈레 복소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를 기호로 A 플러스 BI 위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걸 보통 영어로 바라고 부르는데, 바 A 플러스 BI 또는 A 플러스 BI 바,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 자, 밑에 예시가 있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복소수에서 호수 부분 부호가 바뀐 거. 그걸 켈레 복소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자, 밑에 보면, 바 밑에 1 빼기 3i. 자, 이거는 즉 1 빼기 3i 켈레라는 뜻이거든? 그럼 1 빼기 3i 켈레면 뭐가 돼야 된다? 이 호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서 반대가 돼서 1 플러스 3i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2i. 얘는 순호수죠, 순호수. 순호수의 켈레. 켈레라는 게 호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순호수일 때도 2i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마이너스 2i. 이게 바로 2i의 켈레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끝에 보면 내가 4의 켈레, 4. 숫자상의 실수죠, 실수. 실수의 켈레는 그냥 4입니다. 왜? 켈레의 의미가 뭐다? 호수의 부호를 바꾸는 거거든? 근데 실수산 i 호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호를 바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실수의 켈레는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켈레 복소수는 뭐다? 복소수에서 누구 부분? 호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꾼 거. 그게 바로 그 원래 복소수의 켈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켈레 복소수다라고. 알겠죠? 자, 이어서 이제 밑에 내용 보면, 자, 요번에 세 번째 내용. 복소수의 사칙 연산. 자, 복소수의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자는 얘기죠. 자, A, B, C, D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와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를 더하게 되면 당연히 실수는 실수끼리, 호수는 호수끼리. 왜냐면 실수랑 호수는 섞일 수가 없거든? 물 같은 녀석이라서. 자, 그래서 A랑 C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BI랑 DI 할 때는 B랑 D를 더한 거에 I 붙인 거.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의 I. 이렇게 더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즉, 실수는 실수끼리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수 부분은 호수끼리 빼는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빼기일 때도.
실수는 실수끼리, 그 다음에 호수는 호수끼리. 근데 곱하기일 때는 약간 달라. 곱하기일 때는 분배어치 써가지고, 얘랑 A 플러스 BI라는 이제 복소수랑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를 곱하게 되면 이 앞에 녀석의 실수 부분은 뒤에 녀석이 다 곱해질 수 있다. 즉, 실수 부분 C랑 호수 부분 D는 다 곱해가지고 AC,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DI. A 플러스 D. 자, 여기 뒤에 내가 I 붙이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BI가 뒤에 녀석 C랑 D랑 곱하게 되면 BCI. 그래서 BC가 생기죠. 근데 BI랑 DI랑 곱하게 되면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BI 곱하기 DI. 자, 그럼 이제 앞에 숫자끼리 곱하면 BD 될 거고요. I 곱하기 I는 I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I가 뭐였죠? I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럼 I 제곱은 바로 뭐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거든요. 실제 제곱을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BD. 그래서 뒤에 보면 마이너스 BD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해라? 실수는 실수끼리. AC 빼기 BD. 실수는 실수끼리. 호수는 호수끼리. 즉, I가 있는 건 I가 있는 것끼리. 즉, ADI 플러스 BCI. 이렇게 따로 정리해 준 거죠. 마지막에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네요.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누기라고 봐도 되고요. 또 분수 형태, 분모, 분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앞으로 너희들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그거 기억나나?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3이면, 우리가 보통 이 상태로 계산 안 했었죠? 중학교 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분모에 있는 루트를 뭐 하자? 없애자. 유리화하자. 유리화. 그래서 아래에 뭐 곱해서 루트 2를 곱해가지고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작업을 했던 거 기억납니까? 분모의 유리화. 자, 그 다음에 I가 있는 경우 또 마찬가지야. I가 있는 경우 분모에 I가 있으면 보통 계산하기 살짝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분모에 I가 없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처럼 분모에 C 플러스 DI, 이렇게 I가 있으면 보통 I를 없애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은 이 녀석의 분모에 있는 녀석의 켈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야. 즉, 지금 분모에 C 플러스 DI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C 마이너스 DI 똑같이 곱해주는 거지. 그래야 똑같은 걸 곱해줘야 약분돼서 올라가는 변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C 플러스 DI랑 C 마이너스 D랑 곱하게 되면 우리가 곱셈 공식,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C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DI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DI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앞에 거 D의 제곱, 앞에 거 D의 제곱, 그 뒤에 있는 I의 제곱. 근데 I가 뭡니까? I는 호수 단위죠. 호수 단위, 호수. 자, I 의미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제곱을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C제곱 플러스 D제곱. 그래서 C 빼기 DI를 곱하게 되면 이 분모는 C제곱 플러스 D제곱 되고요. 그 다음 분자는 아까 위에서 계산한 것대로 하나씩 곱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실수 부분, I가 없는 부분, 그 다음에 I가 있는 부분, 이게 두 개로 생길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분모에 있는 I를 없애는 방법이다. 즉, 분모에 어떤 호수가 있으면 그 호수에 뭘 곱해서? 복소수, 그러니까 켈레를 곱해서, 켈레 복소수를 곱해가지고 분모에 대해서 I가 없도록 만들어주자. 자, 우리가 보통 루트에 있을 때, 분모의 루트를 없애는 걸 뭐, 분모의 유리화.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한 실수화 정도로 부를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용어가 있진 않지만,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모에 있는 I를, 호수를 없애는 이런 짓을 해준다. 분수 형태일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소수의 연산에 대한 성질. 세 복소수 Z1, Z2, Z3가 있으면 이 세 복소수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교환 법칙한 거는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죠. 순서를 교환해서 계산해도. 그러니까 Z1 플러스 Z2를 하나, Z2 플러스 Z1을 하나.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그 결과는 어떻다? 같다. 자, 물론 곱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Z1 곱하기 Z2를 하나, Z2 곱하기 Z1을 하나, 결과는 똑같다.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어떤 계산 순서를
바꿔서 해도 같다. 즉 Z1 더하기 Z2를 먼저 한 다음에 Z3를 더하나, 아니면 Z2랑 Z3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Z1을 더하나, 결과가 어떻다? 같다. 이게 바로 결합 법칙이죠. 곱하기 1도도 마찬가지고요. 교환, 결합. 그 다음에 끝으로는 분배 법칙. 당연히 성립합니다. Z1이랑 Z2, Z3 더한 걸 곱할 때 분배하게 되면 하나씩 곱해서 더하는 거죠. Z1, Z2, 그 다음에 Z1, Z3를 뭐 한 거? 더하는 거. 이렇게 분배 법칙도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복소수끼리 계산할 때는 교환, 결합, 분배 모두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계산 법칙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I 거듭제곱. 자,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I 거듭제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I는 당연히 그냥 I고요. I 제곱은 뭐랑 같냐? I 제곱은 뭐랑 같나? 이건 정의죠, 정의. I가 아까 I가 뭐였죠? 제곱에서 뭐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였죠. 그래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I 세제곱은, 자, I 세제곱이란 거는 위에 거에서 뭘 한 번 더 곱한 거? I를 한 번 더 곱한 거잖아요? 그럼 얘도 I를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I 4제곱. 역시 또 I를 곱한 거. 그럼 얘도 또 I를 한 번 더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I에다 I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I 제곱이 될 텐데, 근데 I 제곱의 의미가 뭐죠? I 의미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어.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1이 되겠죠. 알겠죠? 그냥 1. 자, 그 다음에 또 I 또 곱해. 그럼 I 5제곱. 자, 1에다가 I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1에다가 I 곱하면 1 곱하기 1은 뭘 곱해도 그 자신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I는 그냥 I 그 자체겠죠. 다시. 뭐, 다시 또 해서 I 6제곱을 만들어 보면은 얘는 또 I 제곱이 될 거고, 근데 I 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1. I 정의다. 다시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내가 쭉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규칙을 얘기를 하려는 거죠. 자, I는 I고요. I 제곱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 4제곱은 1이고, 1이 나오는 순간 다시 또 I를 곱하면 I 그 자체. 그럼 이제 다시 I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즉 제일 처음에 썼던 I 마이너스 1 이런 순서대로 또 같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결국 규칙이 뭐냐? 규칙은 I는 몇 제곱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요 4개가 끝이란 거죠. 이 4개 순서대로 쭉 다 나온다는 거죠. 몇 제곱을 하든 간에. 그래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요 4개가 계속 반복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I가 나오는 거는 자, 4개가 반복되니까 I의 4n 제곱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4n. 4n이 4의 배수한 뜻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1. 한 건 전부 다 I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은 I를 뭔가 4의 배수분 곱한 거에다가 얼마만큼? 플러스 2 한 것만큼은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I 6제곱, I 10제곱 이런 것들. 그 얘는 바로 그 다음이니까 I의 4n 제곱에다가 플러스 3 한 거, 그 얘는 I의 4n 제곱에다 플러스 4 한 거. 그냥 그 자체가 그냥 I의 4n 제곱을 생각해도 상관없죠. 4의 배수 형태로. 알겠죠? 내가 여기서 이제 보기 좋게 하라고 플러스 4를 쓰긴 했는데, 그냥 I 4n으로 생각해도, 4n 제곱을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I는 몇 제곱을 하든 간에 이 4가지 형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냥 1이 이 4가지가 계속 반복된다. 4의 배수에다가 1, 2, 3, 4 더한 형태로.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놨죠? I 24제곱. I 24제곱이면은 I 4 곱하기 5. I가 4번, 그러니까 똑같은 게 5번 반복된 다음에 플러스 4가 남는다. 4가 남는다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즉, 얘가 된다. 즉, 그래서 얼마? 1이 된다는 뜻이고요. 49면은 I의 49제곱. 그럼 얘는 세트, 이 4개짜리 세트가 몇 번? 12번, 4 곱하기 12, 12번 반복된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 4개짜리가 4번, 계속 몇 번? 12번 반복된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1개. 얘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I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개짜리 세트가 몇 개 나왔냐, 몇 개 나온 다음에 몇 개가 남냐. 그걸 통해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게 판단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것째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잘 기억하세요. 자, 요번에 네 번째 내용. 켈레 복소수의 성질인데, 두 복소수, Z1, Z2와 그 켈레 복소수, 바 Z1, 바 Z2에 대해서 1번, Z1의 켈레에다가 다시 또 뭐? 켈레를 해버리면 이거는 Z1 그 자체다. 자, 이게 어떻게 증명하면 되느냐? 아까 켈레의 의미가 뭐였죠? 켈레는 호수 부분의 부를 바꾸는 거였죠. 호수 부분의 부. 자, 그러면 이거 증명은 되게 쉽습니다. 내가 책에도 증명해놓고 따로 밑에 증명해놓은 게 다 있긴 한데 다시 간략하게 증명하자면 Z1을 A 플러스 BI 복소수 형태로 생각합시다. A 플러스 BI로. 알겠죠? 그러면 바 Z1. Z1의 켈레는 A 빼기 BI가 되겠죠. 알겠죠? 근데 이 녀석을 A 빼기 BI를 또 켈레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켈레 하게 되면 또 이 복소수, 허수 부분에 부가 바뀌어야 되니까 얘는 다시 A 플러스 BI로 바뀌겠죠? 이해됩니까? 즉 얘가 뭐다? 이 안에 있는 A 빼기 BI가 아까 Z1의 바였는데 그걸 다시 또 켈레를 해버렸죠? 그 결과물은 바로 뭐다? A 플러스 BI. 즉 Z1 그 자체다. 그러니까 허수 부분의 부를 바꾸고 두 번 바꿨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되도록 한다. 그 말이거든?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별 내용 아니고요. 그냥 바꾸고 바꿨다. 이런 뜻이고요. 2번, Z1 더하기 바 Z1. Z1의 켈레. 자, Z1이 A 플러스 BI면 Z바는 A 마이너스 BI잖아.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허수 부분의 부가 반대니까 더하게 되면 없어지겠지. 즉 2A. 2A는 뭐다? 실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원래 복소수랑 그 복소수의 켈레를 더하게 되면 호수 부분의 부가 반대라서 호수 부분이 날아가서 실수만 남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Z1 곱하기 바 Z1. 자, Z1과 그 켈레를 곱하게 되면 실수다. 그것도 너무나 명확하죠.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게 되면 합차 공식.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A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BI 제곱. 자, 근데 BI 제곱하게 되면 B의 제곱. 그 다음 I 제곱 뭐다? 호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I를 제곱하면. 근데 이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바뀌겠죠? 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더 이상 I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I가 없죠. I가 없다는 것은 실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Z랑 Z1이랑 그의 켈레, 바 Z1을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다? 실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자, 세 번째. 바 Z1. Z1의 켈레가 그냥 Z1. 원래 거랑 같다. 즉, A 플러스 BI랑 그거의 켈레, A 마이너스 BI가 같다. 이게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경우, 부호가 다른 게 있는데, 같대. 그건 당연히 이 부호가 다른 부분이 둘 다 모일 때, 0일 때 가능한 거죠? 그래야 같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남아있는 A끼리. 자, 그래서, 원래 거랑 그거의 켈레가 같다는 얘기는, 이 원래 게 뭐다? 실수다. 즉, 원래 호수 부분이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부호 바뀔 것도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반대로, Z1이 실수면, 즉 허수 부분이 없으면 그의 켈레는 그냥 Z1 그 자체다. 왜? 부호 바뀔 게 없으니까. 애초 호수 부분이 0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자 Z1의 바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Z1. Z1의 부호를 바꾼 거랑 같다. 자, 이때면 이 Z1은 뭐다? 순호수다. 순호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Z1의 A 플러스 BI잖아. 그럼 Z1의 켈레를 하게 되면 A-BI죠. 얘가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붙인 거. Z1. 그럼 원래 A 플러스 B에다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A 빼기 BI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같다. 마이너스 BI 같아. 똑같이 있어. 근데 남아있는 거 얘는 마이너스 A, 얘는 그냥 A야. 근데 이것도 같아야 돼. 부호가 반대인데. 부호가 봐서 반대인데 같으려면 이 둘 다 뭐일 때? 0일 때만 가능한 거죠? 0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도 0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Z는 A가 0이네. 그럼 남는 건 뭐만 있다? BI만 있다. I만 있다. 그 말은 순수하게 호수만 있다. 즉 순호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Z바랑 Z1의 그
Z바랑 그 Z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는 얘기는 얘는 그냥 순호수구나. 실수 부분이 없구나. 또는 그냥 그 자체가 0일 수도 있죠. 어차피 방금 얘기했다시피 0은 부로 바꿔도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Z1이 순호수 또는 0이면 그 켈레는 뭐라 같다? 마이너스 Z1과 같다. 마이너스 붙이는 것 같다. 호수의 부분만 바뀌면 되니까. 알겠죠? 그 다섯 번째. Z1과 Z2를 더한 거의 켈레는 Z1 켈레 플러스 Z2 켈레. 그러니까 더해서 전체의 켈레는 각각의 켈레를 더한 건 같다. 마이너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을 뺀 거의 켈레는 각각의 켈레끼리 뺀 거는 같다. 증명하는 방법은 역시 쉬워요. 어떻게? Z1은 A 플러스 BI로, 그 다음에 Z2는 뭐로? C 플러스 DI로 놓고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Z1 더하기 Z2는 뭐가 됩니까? Z1 더하기 Z2는 A 플러스 C, 실수 부분, 플러스 B 플러스 D, 호수 부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거의 켈레를 하게 되면 Z1 플러스 Z2의 켈레는 실수 부분은 그대로, 호수 부분만 부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이게 Z1 플러스 Z2의 켈레죠. 자, 그럼 얘가 뭐가 하는 것 같다? Z1의 켈레. 자, Z1의 켈레는 뭡니까? Z1의 켈레는 A 빼기 BI겠죠? 그 다음에 Z2의 켈레는 뭡니까? C 빼기 DI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Z1 켈레 플러스 Z2 켈레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C. 호수 부분은 마이너스 BI랑 마이너스 DI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밖에 내주고 B 플러스 DI로 표현할 수 있죠. 즉 얘가 바로 뭡니까? Z1과 Z2 더한 거 자체의 켈레랑 어때? 같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복소수를 더한 거 전체의 켈레는 각각 켈레를 한 다음에 더하면 같다. 마이너스 1 때도 마찬가지고요. 뺀 거 전체의 켈레는 각각 켈레 씌운 거의 빼기랑 같다. 근데 이거는 곱하기 나누기 때 성립합니다. 증명 방법은 지금 내가 증명한 것처럼 똑같이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책에 보면 밑에 증명해서 밑에 증명한 걸 다 적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Z1, Z2 곱한 거의 켈레를 뭐랑 같다? 각각의 켈레, Z1의 켈레랑 Z2의 켈레를 곱한 걸 같다. 나누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Z1분의 했나? 자, Z1분의 Z2 이 분수 전체 켈레는 각각의 켈레, Z1의 켈레분의 Z2의 켈레 이거랑 같다. 여기 나와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전체 켈레는 각각 켈레끼리 해서 계산을 같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중요해. 문제 풀다 보면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꽤 많이 만들거든요. 복소수 쪽은. 아무래도 문제 만든 사람 입장에서 좀 헷갈리라고 문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성질, 특히 뒤에 5, 6, 7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마지막 내용인데 음수의 제곱근, 음수. 자, 지금 너희들이 배운 게 바로 음수의 제곱근이죠. i가. 자, a가 양수일 때 루트 마이너스 a는 뭐로 바꿀 수 있다? 루트 ai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3. 이게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자, 루트 마이너스 3이면 루트 3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아니냐? 마이너스 3 자체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 루트 안에서 루트 안에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너희들이 배웠는데, 너희들 실수.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게 배웠죠? 근데 이건 어떨 때? 너희들 앞에서 배웠던 거는 A, B가 둘 다 뭐일 때? 양수일 때 기준으로 배운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긴 해. 하지만 말은 맞습니다. 실수 부분, 말은 돼요, 그래도.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자, 루트 마이너스 1은 고치면 우리가 뭐로 고칠 수 있습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거 자체가 바로 i의 정의죠. i. 그 앞에 루트 3은 뭐가 되고요? 루트 3 그냥 루트 3 그대로 내려두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루트 3i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a. 이때 a는 당연히 양수겠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a는 음수겠죠. 얘처럼. 그래서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고칠 수 있다? 아,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양수 바꾸고 뒤에는 i를 붙이는 형태로. i가 바로 루트 마이너스 1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마이너스 a 제곱근. 지금 a가 양수인 상태니까 마이너스 얘는 지금 음수죠. 즉 음수의 제곱근.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를 찾아라. 자,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a 된다. 그냥 제곱근 그대로 생각하게 되면 뿔마 루트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죠. 제곱근의 정의에 따르면. 제곱해서 이게 된다? 그럼 뿔마 루트 마이너스 a.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 마이너스 a, 루트 마이너스 a는 어떻게 고쳤다? 루트 a, i를 고쳤죠. 루트 ai. a가 양수, 즉 안에 음수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결과적으로 루트 마이너스 a를 루트 ai로 고칠 수 있으니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얘가 바로 뭐다? 얘가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처럼. 자, 그래서 아까 예시. 루트 마이너스 5면은 이 마이너스 5는 뭐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바꿔주고 뒤에 i를 붙여라. 그래서 루트 5i.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마이너스 5의 제곱근,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녀석은 뿔마 루트 5i로 생각하면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루트 5i잖아. i는 이 루트 5i를 제곱하게 되면 i 제곱, 루트 5의 제곱 이 각각 생각할 수 있죠. 그럼 i 제곱 뭐가 됩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 루트 5의 제곱은 5. 두 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5.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5i가 마이너스 5의 제곱근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아, 물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제곱하면 다 플러스 되니까. 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일시바 고치한 거야.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6의 제곱근을 구하라. 마이너스 6의 제곱근. 그러면 너희들은 음수의 제곱근이네? 그럼 바로 뿔마 루트 6i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루트는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주고 i는 따로 써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바로 고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자, 앞으로 너희 문제 풀 때, 굳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이 아니라, 뭐 다른 단어, 뭐 수학 1, 뭐 수학 2, 뭐 미적분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내용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자, A가 음수, B도 음수, 둘 다 음수이면은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둘 다 뭐일 때? A, B 둘 다 음수일 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A, B 둘 다 음수가 아닌 경우, 즉 A, B 둘 다 양수인 경우, 또는 A는 음수고 B는 양수인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너희들 원래 아는 공식들 하면 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냥 루트 AB. 이건 굉장히 익숙한 공식이죠. 제곱근 계산. 원래 알던 대로 하면 되고요. 오직 한 가지 경우. 어떤 경우? A, B 모두 음수인 경우에만 앞에 마이너스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고? 하면 되지 뭐. 자, 어떻게? 자, 루트 A. 근데 지금 A가 뭐야? A가 음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줄 수 있어? 안에 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요. 뒤에 i를 붙이는 형태로. 이렇게 고칠 수 있죠. 방금 전에 했던 내용. 안에 게 음수일 때. 그 루트 B도 마찬가지죠. 그 루트 B도 어떻게? 이 녀석을 양수로 만들어주고 뒤에 i를 붙이는 형태로.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루트 ai랑 마이너스 루트 bi랑 이 두 개를 뭐 하자? 곱하자. 지금 문제에서 문제가 아니지.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지금 루트 마이너스 a.
A가 음수였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A는 양수거든? 그럼 루트 안에 양수 있어, 양수. 자, 루트 안에 양수일 때는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양수끼리는 곱할 수 있죠. 요렇게. 하나의 루트 안에 퉁칠 수 있죠. 하나의 루트 안에서. 양수끼리 곱할 수 있잖아, 이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2 곱하기 4. 요 성질. 자, 그 중요한 거. 뒤에는 I 곱하기 I, 즉 I 제곱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지고, 결과적으로 A, B만 남고요. I 제곱 뭡니까? 정의. I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형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거죠. 누가? 얘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어떤 형태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어떤 경우에? A, B 모두 음수인 경우에. 이 루트 안에 다 음수인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 이 안에 게 둘 다 음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뭐가 된다? 그냥 루트 AB. 원래 너희들이 익숙한 공식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그냥 이 안에 걸 곱하는 형태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 그래서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봐봐. A는 양수고 B가 음수인 경우야. 자, 즉 분자 쪽에 루트 A가 있고 분모 쪽에 루트 B가 있거든? 즉 분모가 음수. 분모 쪽에 있는 루트 안이 음수, 분자 쪽에 있는 루트 안은 양수, 음양.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루트를 하나로 퉁칠 수 있는데 대신 이때 마이너스가 반드시 앞에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 양, 분모 음이 아닌 경우에, 즉 둘 다 양수거나 또는 둘 다 음수거나, 아니면 얘랑 반대로 A가 음수, B가 양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하게 되면 루트 A분의 B. 그냥 너희들 아는 방법 그대로 쓰면 됩니다. 원래 제곱끼리 계산. 원래 알던 데 그대로 쓰면 되고요. 단지 이 경우에만 분모 쪽에 있는 루트가 음수, 분자 쪽에 있는 루트가 양수인 경우에만 반드시 루트를 하나 퉁치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 나와야 된다. 저 한 가지 경우만 특수한 경우란 얘기예요. 알겠죠? 증명은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자, 증명해 볼게요. 루트 B분의 루트 A. 이때 중요한 거는 분자 쪽은 양수, 분모 쪽은 음수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일단 바꿀 수 있죠. 루트 A는 그대로, 루트 B가 지금 B가 음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B의 I로 바꿀 수 있죠. 앞에서 배운 방법대로 하면. 이 숫자를 양수로 만들어주고 뒤에 I를 붙이는 방법.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뭘 할 수 있냐? 아까 분모에 I가 있으면, 아까 내가 보통 분모의 실수와 분모에 있는 I를 없애자. 그래서 뭘 하자? 분모에다 다 I를 곱하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위에는 루트 AI, 밑에는 I 곱하기 I는 뭐죠? I제곱. I제곱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앞에 생기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생기고 밑에는 루트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앞에 있는 상태고 밑에는 루트 마이너스 B, 위에는 루트 A. I는 어차피 분자 곱해진 거니까 뒤에 곱한다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 이 분수 전체에 I를 곱한다? 자, 이 상태면 마이너스 B는 뭡니까? 원래 B가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B는 양수겠죠. 양수, A도 양수. 그럼 양수끼리 있으면 우리가 바로 루트 공식에 쓸 수 있죠. 이렇게. 뭐분의?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루트 하나로 퉁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I는 뭐로 생각할 수 있죠? I는 루트 얼마? I는 루트 마이너스 1로 생각할 수 있죠. I는. I 정의잖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루트랑 이 루트 곱한다 생각해보면 이 루트, 얘는 원래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뒤에 마이너스 하나 또 있어.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결국으로 B분의 A.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 이 앞에는 부호가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 생긴다.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특이 경우,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곱하는 녀석 둘 다 뭐일 때, 곱하는 녀석 둘 다 음수이면 반드시 마이너스 앞에 생긴다. 양 그 두 개끼리 곱한 거에서. 그 다음에 분수 형태, 나누기 형태일 때는 분모 분자 양의 형태일 때는
하나로 퉁칠 수 있는데 반드시 마이너스는 앞에 나와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 경우에는 마이너스 안 써도 된다. 자, 이걸 잘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루트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루트 3이랑 루트 안에서 3이랑 마이너스 곱한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근데 루트 마이너스 1이 누구다? 이게 바로 i다. 그래서 루트 3i. 자, 이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 이 내용 증명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해. 그 루트 마이너스 3이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면 결과적으로 루트 3i.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특히 이 밑에 두 가지 경우는 특이 케이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이 다 끝났나? 내용 다 끝났네. 그럼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유형 1번. 복소수의 뜻. 문제는 309번이고요. 자, 복소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찾으라는 건데 1번. 1 빼기 3i의 실수 부분은 1이고요. 호수 부분은 -3이다. 맞죠? 아까 내가 실수 호수 부분은 i가 없는 부분의 숫자, i가 붙어있는 부분의 숫자. 이게 바로 실수 부분, 호수 부분을 얘기했었죠. 맞고요. 2번. 7i는 순호수다. i밖에 없네? i가 안 붙는 녀석은 뭔가 숫자가 없죠. 다른 숫자, 실수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게 없죠. 순호수 맞네요. 3번. 루트 2i의 실수 부분은 0이다. 자, i가 없는 부분이 없다는 거는 실제로 루트 2i는 0 플러스 루트 2i. 즉, 실수 부분 0이다. 호수 부분 루트 2고. 맞는 표현이네요. 3번도. 4번.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뿔마 2i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된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2i를 제곱하게 되면 2의 제곱은 4고요. i 제곱은 제곱해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4가 맞는데 중요한 거는 2i 앞에 뭐가 있더라도 2i 앞에 플러스가 있더라도 2i 앞에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플러스 바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i 맞는 표현이죠. 알겠죠? 제곱근 얘기할 때. 그 5번 틀렸나? 봅시다. 5번. a 플러스 bi가 실수이면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다. 이게 왜 틀렸습니까? 맞는 말 아닌가? 호수 부분이 0 돼서 실수 부분 남는다는 얘기 아닌가? 실수면? 자, 틀렸죠. 뭐 때문에? A가 0이 돼도 되죠. A도 0, B도 0. 그럼 이 자체는 뭐? 0. 0은 실수 맞잖아요. 굳이 A가 0이 아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A는 0이 돼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B만 0이면 돼. 얘만 만족하면 무조건 실수야. A가 0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약간 헤이크를 넣은 겁니다. 알겠죠?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복소수의 사치 현상. 문제는 311번이고요. 자음 중 켈레 복소수를 잘못 구한 거. 켈레 복소수. 켈레 복소수는 복소수의 누구 부호가 반대인 거? 호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죠. 자, 봅시다. 1번. 5의 켈레. 5의 켈레는 5다. 자, 실수는 부호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5의 켈레는 5. 맞죠? 실수 부분이 부호 바뀌는 거 아니니까. 1번 맞고요. 2번. 2i는 순호수인데 순호수의 켈레는 마이너스 2i다. i가 붙은 부분, 호수 부분이 부호 바뀌는 게 맞으니까 2번 맞네요. 3번. 5 빼기 2i 켈레는 5 플러스 2i. 당연히 맞죠. 호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면 되니까. 즉 마이너스 2i가 플러스 2i 바뀌면 되니까. 그게 켈레니까. 맞고요. 4번.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3i의 켈레는 4 마이너스 루트 3i다. 얘는 왜 틀렸습니까? 호수 부분의 부호는 바뀌었어. 플러스 루트 3i가 마이너스 루트 3i 바뀌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실수 부분. 마이너스 4였던 게 4로 바뀌었다. 실수 부분은 바뀌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이왕 한 김에 5번도 할게요. 5번. 1 빼기 i분의 2의 켈레는 1 플러스 i분의 2다. 자, 이거는 무슨 성질이었죠? 이거는 아까 a분의 b 전체의 켈레는 Z1, Z2로 할까? 앞에 거랑 연결해서 얘기를 하려면
자, 두 복소수 Z1분의 Z2의 켤레는 Z1 켤레 분의 Z2의 켤레다. 이게 바꿀 수 있던 거 기억나죠? 즉, 1 빼기 i분의 이 전체 켤레는 1 빼기 i의 켤레 분의 2의 켤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 빼기 i 켤레는 1 플러스 i, 2의 켤레는 2는 실수니까 켤레 해봤자 이 그 자체죠.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하면 쉽게 하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3번 복소수와 같을 조건. 문제 번호는 321번이고요. 자, 등식 3 빼기 2i랑 x 플러스 yi 켤레를 곱했더니 그 결과는 11 플러스 10i더라.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해라. 이거 뭐 그냥 계산하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계산하라고. 자, 앞에 3 빼기 2i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요. 뒤에 x 플러스 yi 켤레죠.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yi죠. 켤레란 거는 호수부의 부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결과가 바로 뭐다? 11 플러스 10i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봅시다. 얘를 계산합시다. 계산 어떻게? 분배 법칙 써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처음에 3 곱하기 x면 3x.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yi는 마이너스 3yi. 그 다음 마이너스 2i랑 x 곱하면 마이너스 2xi. 마이너스 2i랑 마이너스 y 곱하게 되면 yi를 곱하게 되면 일단 앞에 있는 것끼리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y 곱하면 플러스 2y. 그 뒤에는 i 곱하기 i면 i제곱. 근데 너희들 앞에서 배워서 알지만 i제곱은 뭐다? i제곱은 마이너스 2다. i의 정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호수의 정의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i제곱은 없어지고 앞에 부가 플러스가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 바뀐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해준다? 실수는 실수끼리. 즉, 3x랑 마이너스 2y 묶어주고요. 이렇게 실수 부분. 그 허수 부분. i가 있는 건 i가 있는 것끼리. 얘는 뭐로 묶을까? 얘도 일단 좀 플러스 묶을게. 플러스 묶으면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뒤에는 i가 붙는 형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실수 부분, 호수 부분. 근데 얘가 누구랑 같다? 11 플러스 10i랑 같다. 그러면 이 실수 부분은 얼마? 11. 이 호수 부분, 얘는 얼마? 10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두 개를 뭐 하자? 연립하면 되겠네요. 즉, 3x 빼기 2y는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빼기 3y는 10이니까 그냥 쉽게 다 부호를 싹 다 바꿔주면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자. 아이씨, 내가 연립하는데 좀 약간 거지같이 숫자를 만들었죠. 이게 연립하려면 위에 식에다는 곱하기 2를 해주고 밑에 식에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x를 없애려면 그 위에다 2를 곱하게 되면 6x 빼기 4y는 22. 밑에다 3을 곱하게 되면 6x 플러스 9y는 마이너스 30. 두 식을 뭐 하자? 빼자. 자, 그럼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게 되면 마이너스 4y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13y는 20에서 얘를 빼면 빼기 플러스 바뀐 거 52가 되겠네요. 자, 양면에 뭐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3으로 나눠주게 되면 띠딕 약분되죠. 약분되면 얼마? 마이너스 4. 누가? y가. 자, y를 구했네요. y는 마이너스 4. 자, y를 구했으면 y를 어떻게? 아무데나 편식에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위에다 넣게 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4는 플러스 8. 어디에다가? 3x에다가 8을 더한 결과가 얼마다? 11이다. 그럼 x는 얼마? 그럼 x는 1이 돼야 되겠네. 그래야 3 더하기 8은 11이니까. 그래서 x는 얼마? 1. 그렇게 해서 x, y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복소수가 실수 또는 순호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자, 문제 봅시다. 328번. 복소수 z가 1 플러스 i의 x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x, 끝으로 마이너스 2 플러스 6i. 이런 복소수가 있습니다. z가. 얘가 0이 아닌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해라. 실수 x의 값. 자, 근데 일단 복소수가 저 표현 자체가 좋은 표현이 아니죠. 왜? 우리가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실수 더하기 허수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보기 좋기 때문에
계산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저 모양을 일단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를. 자, 그럼 Z는 일단 가로를 다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I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X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I 이 가로를 다 풀어준 거야. 그 다음에 실수랑 호수 쪼개려면은 실수 부분은 I가 없는 것들, 호수 부분은 I가 있는 것들이죠. 그럼 I가 없는 것들을 보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까지 이게 실수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실수 부분, 호수 I가 없는 거. 자, 이제 I가 있는 것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I. 그럼 이제 깔끔하게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을 정리해줬죠. 근데 문제에서 내가 뭐라고 했다? 얘가 0이 아닌 실수가 된다. 0이 아닌 실수. 자, 실수가 된다는 건 일단 무조건 이 호수 부분은 뭐가 돼요? 호수 부분은 무조건 0이 돼줘야 되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내가 이 결과가 실수되라고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실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돼. 왜? 내가 0이 아닌 실수가 했거든. 얘까지 0이 돼버리면은 0 더하기 0i는 그 0이 돼버리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앞에 녀석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는 0이 아니다. 이게 인수분해 되죠.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는 0이 아니다. 얘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x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돼서는 안 된다. x는 이게 돼서는 안 된다. 알겠죠? 자, 그 두 번째. 얘는 0이 돼야 된다. 호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은 0이 된다. 여기 얘도 인수분해 보면 x 빼기 3, x 플러스 2는 0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는 뭐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 얘기네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x는 이것 또는 이게 되면서 이것 또는 이건 돼서는 안 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일단 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얘는 마이너스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일단 마이너스 2는 제껴야 되겠죠. 그 3. 얘는 3이 돼도 되고 1이 돼서 안 되는데 3은 어차피 1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3은 가능하다는 거죠. 3은. x는 3은 얘는 0으로 안 만들고 얘는 0으로 안 만들고 얘는 0으로 만드는 값. 즉 우리가 원하는 값이란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 3이 되겠네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켈리의 복소수의 성질 및 연산이라 돼 있죠. 봅시다. 336번. 두 등식 z 플러스 z바, 바 z는 6. 그 z랑 z바를 곱한 거는 13.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복소수 z 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라. 자, 보통 이런 식의 문제면 이 복소수 z를 설정을 해주고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통은 제일 많이 쓴 게 z는 a 플러스 bi 이런 형태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등식 z 플러스 z바 z 플러스 z바는 얼마다? 6이다. 자, 그러면 z가 a 플러스 bi면 z바는 뭡니까? a 마이너스 bi겠죠. 호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bi랑 마이너스 bi 사라지겠죠. 부호가 반대니까. 그럼 남는 건 2a. 그게 6이다. 그럼 a는 얼마? 3. 결정. 즉 3 플러스 bi, 3 마이너스 bi 형태라는 거죠. z는 z바가. 두 번째, 두 개를 곱하기 13입니다. 이 두 개를 곱한 거.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게 되면 합차 공식. a 합차 공식에 따르면 앞에 거 제곱, a 제곱 빼기 bi의 제곱.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거 제곱 그대로고 빼기 그대로고 b 제곱 곱하기 i 제곱. 근데 i 제곱이 뭐니까? 호수의 정의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된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교회가 좀 플러스 바뀌겠죠?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즉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값이다. z랑 z바를 곱한 거는. 근데 그게 얼마다? 13이다. 얘가 13이다. 근데 우리는 이미 a 값을 안다. a가 얼마다? 3이란 거 안다. 그럼 3 때려 넣으면 3의 제곱은 9니까 9 더하기 b 제곱이 13. 그럼 b는 뭐가 됩니까? 뿔마 2가 돼야 되겠네요. 2의 제곱이 4니까.
자, B는 뿔마 2. 자, 그러면 실수 부분은 3이고 호수 부분은 뿔마 2니까 Z값으로 될 수 있는 거는 3 플러스 2i거나 3 마이너스 2i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근데 보기 보면은 3 마이너스 2i는 없지만 3 플러스 2i는 있죠.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6번. 조건이 주어졌을 때 복소수 연산이 되어 있죠. 요 스타일이 약간 문제로 많이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잘 봐주세요. 문제 354번. 자, x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3i일 때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x 빼기 2의 값을 구해라. 일단은 이 상태 그대로 다 때려서 계산하라고 문제를 만들지 않았겠지. 보통 문제 만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단순 계산하라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 잘 없으니까. 자, 일단 x 꼴을 봤을 때 하고 싶은 게 생기죠. 뭐가 하고 싶습니까? 분수인데 분모의 i가 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분모의 i를 없애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모의 실수와 같은 거 그런 용어는 없지만 일단 그것부터 해볼게요. 자, 그럼 x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3i인데 우리는 분모에 있는 i를 없애고 싶다? 그럼 분모 분자에 뭘 곱하자?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가 반대인 거. 즉 켈레를 곱하는 거다. 분모에 있는 호수의 켈레를.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 분모는 합차 공식에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분자는 다 계산해 봐야 돼. 1 곱하기 1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i 곱하기 1은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i랑 마이너스 i 곱하게 되면 플러스 3i 제곱. 알겠죠? 자, 이거 마저 계산하게 되면 1의 제곱은 1이고요. i 제곱 얼마입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제적 플러스 바뀌니까 1 플러스 2니까 분모는 2. 이제 분자 계산하자. 분자도 i 제곱 뭐야? i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얘는 3i 제곱은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실수는 실수끼리. 1 빼기 3은 마이너스 2. 호수는 호수끼리.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3i 계산하면 마이너스 4i. 자, 근데 둘 다 이게 배수네요.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라는 형태가 된다. 누가? x가. x는 마이너스 1 빼기 2i의 형태가 된다. 알겠죠? 아, 그럼 이제 x 모양이 좀 심플해졌으니까 이제 얘를 이제 여기 때려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아직까지 순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단순히 때려 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약간 노가다 하는 거라서 단순 반복이라서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하라고 문제 만들지 않거든. 그래서 다시 이 모양에서 다시 한 번 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내가 마이너스를 넘길 거야. 그럼 x 플러스 1이 되죠. 여기 빼기 2i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은 뭐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고셈 맞추기에서. 자, 그래서 마이너스 2i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제곱은 4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4랑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마이너스 4를 넘겨줄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얼마다? 0이다라는 형태의 식이 나오죠.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자, 이 모양까지 만들었으면 이 문제 거의 끝난 거죠. 왜? 내가 지금 구하라는 식의 이 앞에 부분, 이 세 녀석 봐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x. 이 녀석을 x로 묶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로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뒤에 마이너스 2는 따로 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x 컴방이 나오죠. 누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는 방이 나오죠. 근데 얘가 얼마다? 방금 구했잖아요. 얼마? 0. 그 말인즉슨 x가 뭐든 간에 0이랑 곱하면 0이 되고요. 남는 건 뒤에는 마이너스 2만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타일 문제 봤을 때 특히 중간에 내가 x 구한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넘겨주고 제곱을 했지. 왜? 매일 마이너스 1을 넘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i를 넘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넘겨서 제곱을 했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2i만 남아서 제곱하게 되면 i가 깔끔하게 사라지죠. 더 이상 i가 없는 형태식이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i만 한쪽에 혼자 내버려두고 양변을 제곱한 겁니다. 만약에 i를 넘겨서 제곱을 했으면 i가 사라지지 않았겠죠. 호수가. 알겠죠? 이런 것도 이제 보통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아이디어거든.
식 같은 거 고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하라는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절대 너희들 계산할 때 단순히 때려서 계산할 생각은 잘 하지 마라. 보통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문제를 만들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꾸 머리 써야 되는 거야. 아, 이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형 7번. I 거듭제곱. 이렇게 돼 있죠. 문제 번호는 361번이고요. 자, 문제 보면 되게 쉽죠?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 해서 I 몇 제곱까지? 1981제곱까지 다 더해라. 자, 이건 딱 봐도 뭐 쓰란 겁니까? I 거듭제곱의 규칙성을 쓰란 거죠. 규칙. 앞에서 아까 했던 거. 뭐였습니까? I는 I고요. 그 다음에 I 제곱은 뭐였죠? 이건 I 정의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고요. 또 I를 곱하게 되면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 몇 제곱? 4제곱은 또 I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정 1. 그래서 I는 계속 제곱을 하더라도 이 네 가지가 항상 반복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I는 그냥 I 그대로 써주고요. 더하기. I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더하기.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더하기. I 4제곱은 1. 그러면 I 5제곱부터는 다시 이 네 가지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왜 이렇게 헷갈리냐? 마이너스 1부터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너희들은 이 I부터 I 1981까지 다 더하게 되면 이 네 가지, 이 네 개 세트, 이 네 개 세트가 몇 번 더해지는지 알면 좀 계산이 쉬울 거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참고로 이 네 개 세트 더하게 되면 I랑 마이너스 I 더하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랑 1 더하면 역시 없어지고요. 이 네 개씩 더하면 다 0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1981은 우리는 이 네 개짜리 세트가 몇 번 나오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4로 나누게 되면 4, 4, 16, 38, 4, 9, 36, 21, 4, 5, 20. 자, 그럼 이 1제곱부터 1981제곱까지 더한 거는 이 4개짜리 세트가 몇 번? 495번 더해지고 이 4개짜리 세트가 495번 더해진 다음에 끝으로 한 개, 그 한 개가 더 더해진다. 그 한 개는 당연히 제일 처음에 오는 거겠죠. 세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첫 번째 거니까. 근데 세트들은 다 0이니까 0을 계속 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I가 한 번 더 더해진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답은 I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복소수의 거듭제곱.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 문제는 369번이고요. 문제 봅시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은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사실 이런 스타일 처음 보면 되게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뭐야? 몇 제곱이야? 1대. 다 직접 넣어보라는 건가? 재수 쓰면 n이 100일 수도 있잖아. 100제곱. 근데 100제곱 진짜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규칙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직접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원래 수학이 그래? 잘 모르겠으면 직접 해보는 것도 방법이야.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n제곱인데 그 n이 가장 적을 때가 바로 그냥 제곱일 때겠죠? 그러면 일단 제곱을 해보자는 거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분모. 루트 2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2죠. 위에는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발생하느냐? 곱셈공식. 앞에 거 제곱, 두 개 곱한 게 몇 배? 2배. 그럼 2i. 제일 끝엔 뒤에 거 제곱. 근데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이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보면 1과 마이너스 1은 사라지고요. 2분의 2i. 그냥 i가 됩니다. 누가? 이거 제곱한 게. 얘를 제곱한 게. 자, 얘를 제곱한 게 i라는 얘기는 이걸 또 제곱하면 i 제곱이 된다.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한 거는 i의 제곱이 된다. 즉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뭐 하면? 또 이거 자체 또 뭐 하면?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에 또 제곱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얼마? 1이 된다. 찾았네. 우리가 찾는 게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곱의 제곱. 지수의 지수는 어떻게 하자? 곱하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 2의 세제곱을 하면 얼마? 8. 즉 루트 2의 1 플러스 i의 8제곱이 1이다. 그래서 자연수의 최소값은 얼마다?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8의 배수면 8의 배수가 되면 다 1이 되겠죠. 8, 16, 24 이런 것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최소값 찾는 거니까 8이 맞겠죠. 알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약간 팁을 얘기하자면, 자, 1 플러스 i, 2 플러스 2i, 3 플러스 3i, 이런 녀석들 제곱하게 되면, 이런 녀석들 제곱하면, 즉,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숫자가 같은 녀석들을 제곱하게 되면, 모양이 심플해집니다. 이런 녀석들 제곱하게 되면. 왜? 곱셈 공식이 따라서 앞에 거 제곱. 2개 곱하면 몇 배? 2배. 뒤에 거 제곱. i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 자, 얘도 마찬가지죠. 앞에 거 제곱 4. 2개 곱한 거 2배. 8i. 그 뒤에 제곱. 2i 제곱하면 얼마? 2의 제곱은 4고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이 앞에 거 제곱한 거랑 뒤에 부분이 다 사라져.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뭐만 남어? i가 붙어 있는 허수 부분만 남는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a 플러스 ai 형태일 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그냥 허수 부분만 남습니다.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1 플러스 i니까. 즉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숫자 같으니까 제곱하게 되면 깔끔하게 i만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약간 팁 같은 거니까 가끔씩 문제 풀다 이런 거 써먹을 일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9번. 음수의 제곱거리 계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그거 쓰라는 거죠. 뭐? A가 음수, B가 음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랑 같다. 단, 이의 경우는 그냥 루트 AB. 마이너스 안 붙고. 그 다음에 분수 형태일 때, A가 음수, B가 양수, 그리고 분수가 루트 A분의 루트 B 형태면은 역시 얘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된다. 하지만 이게 아닌 나머지 경우에서는 그냥 루트 A분의 B가 된다. 마이너스 필요 없이. 기억나죠? 그 내용 쓰자는 얘기죠. 자, 봅시다. 1번.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얘는 둘 다 음수가 아니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루트 안에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돼. 이렇게. 끝. 알겠죠? 이걸 굳이 i를 써서 얘기를 하자면, i를 써서 어떻게 되냐? 자,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를 고치면 되거든?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은 뭐가 된다? 루트 2i 곱하기 루트 3이 된다. 그러면 이때 루트 2랑 루트 3은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그럼 루트 6i가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발생합니까? 루트 6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루트 마이너스 6이 된다. 이 생각해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i를 써서 얘기를 하자면. 하지만 우리 이미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건 좀 귀찮잖아.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 빼고는 다 원래 알던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자, 2번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둘 다 음수네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발생하다? 루트 안에서 두 개를 뭐 한 거? 곱한 거. 그리고 앞에는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 이렇게. 2번 같은 경우. 그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그냥 6. 그럼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죠. 맞네요. 2번 맞네요. 알겠죠? 자, 3번. 루트 3번의 루트 마이너스 2. 자, 근데 얘는 분자가 음수고 분모는 양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 반대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로 퉁치는데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3분의 마이너스 2 쓰면 된다.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4번이 이제 특이 케이스죠. 분모, 음수, 분자, 양수인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 루트를 하나 퉁치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낸 상태로 밑에 거분의 위에 거. 이렇게 하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고친다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은 뭐가 된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은 루트 3분의 2 i. 이렇게까지는 고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하지만 쟤는 모양이 완전 틀리죠. 답은 4번이죠. 5번은 둘 다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특이 케이스 아니까 그냥 하면 되죠. 루트 하나로 퉁치고 밑에 거 그대로 써주고 위에 거 그대로 써주면 끝. 근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면은 뭐가 됩니다? 그냥 3분의 2 쓰면 된다. 맞네요. 자,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공식 쓰자는 문제예요. 굳이 이거 고칠 때마다 다 i 붙여서 고칠 필요 없이 그냥 공식 앞에 배운 거 그냥 그대로 특이 케이스 빼고는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된다. 그 내용으로 계산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형 10번. 마지막 유형. 자, 문제 388번이고요. 자, 이 문제 약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자, 볼게요. 388번. 등식 루트 x 빼기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x 빼기 2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이랑 같다. 자, 이거 뭔가 느낌이 좀 있죠? 어떤 느낌? 왠지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이 요 안에 이 각각의 루트 안에 들어있는 x 빼기 5랑 마이너스 x 빼기 1을 곱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맞는지 진짜 확인해 보면 되죠? 확인해 보면 x 곱하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제곱 맞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5x 더하면 플러스 3x 맞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10 맞네요.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른다? 루트 a랑 루트 b 곱했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루트 ab다? 이거 어떤 경우? ab 모두 뭐인 경우? 음수인 경우. 그쵸? 자, 앞에서 우리 내용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말은 x 빼기 5도 음수고 마이너스 x 빼기 2도 음수겠네. 음수가 돼야 되는 거네. 그쵸?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x는 뭐보다 작고 5보다 작고 여기 마이너스 x 넘기면 x는 뭐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초가 5 미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내가 분명히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끝나면 틀립니다. 이 문제는. 왜?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할 때 AB가 음수이면 이게 된다. 얘기를 했었어. 알겠죠? 그럼 반대로 이게 되면 AB가 음수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이거면은 이게 된다. 한 가지 경우 빠졌어. 어떤 경우? A가 0 또는 B는 0. 이 경우에도 얘는 성립합니다. 굳이 음수가 아니더라도. 생각해봐. A가 0이야. 루트 0은 얼마야? 0이지. 그럼 이게 자체 0 되겠지. 근데 이미 A가 0이면 0이랑 B 곱하면 다시 0. 둘 다 양쪽이 다 0 되잖아. 그럼 어차피 같은 거 아니야. 음수가 아니더라도. 0이면 뭐 앞에 마이너스가 있든 플러스가 있든 상관없잖아. 마이너스 0도 0이고 플러스 0도 0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면은 이게 되고요. 반대로 이게 되면은 이게 된다. 물론 되긴 하지. 하지만 추가로 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각각이 0인 경우도. 이게 됐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랑 같을 때 각각이 0인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그 말인즉슨 얘 같은 경우 x 빼기 5가 0이거나 마이너스 x 빼기 2가 0이거나 이 경우에도 이 시가 성립한다는 거죠. 다 0이 돼가지고 양쪽 다. 자, 그러면 결국 너희들이 이 범위에서 x 빼기 5가 0이 돼도 된다. 즉 x는 5가 돼도 되고요. 마이너스 x 빼기가 0이 돼도 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가 돼도 된다. 양쪽 경계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서 단순히 이것만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양쪽 경계를 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반드시 반대로 생각도 좀 해봐야 돼. 0이 되는 경우도. 알겠죠? 이거 분명히 이 브리너 스타일 문제 되면 틀린 사람 되게 많을 거야. 이 내용 때문에. 자, 그럼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종수 개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총 몇 개? 8개. 좀 다르게 표현하면 5에서 마이너스를 뺀 다음에 플러스 1. 그래서 8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가 어떤 정수 가지고 범위 얘기할 때
등호가 양쪽에 다 있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에서 더하기 1을 하면 된다. 기억납니까? 안 나면 뭐 지금 알아도 되고요. 자, 그래서 답은 8개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좀 0 되는 경우 좀 조심하라는 거. 잘 기억해야 돼. 알겠죠? 문제 풀다 이런 문제 나와서 틀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다 풀었고요. 이제 또 빨리 다음 단원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수업 끝!